방금 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최저임금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논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의 같습니다.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고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높아서 좋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비용으로 되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금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고용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자영업자들이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뭐 겨우겨우 이제 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인건비가 높아져 비용이 높아져 버리면 업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곤란함에 처해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는 우선 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이 그 행포 또 대기업들과의 어떤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대부분 뭐 그 임대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가업자들이 하는 그 과다한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영난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대고 또 용돈을 벌어서는 아주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는 듯한 이런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논의 구조는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지역에서는 이런 최저임금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중소기업자들,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니까 뭐 일본의 예를 들고 또 미국의 예를 들면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좀 낮추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주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최저임금을 지금 낮추어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다른 논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을 때 어떻게 부담감이 크겠느냐, 어떤 방식을 취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기업들이 한 53% 정도가 전체적인 그 뭐 고용 구조라든가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다. 비용을 줄이겠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기업이 부담해야 될 어떤 금액들을 보니까 대구가 한 1,480억 정도, 경북이 한 1,530억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추가 부담, 기업 부담금인데 실제로 이게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 13만 원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전체적으로 산출했을 때는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지원하는 그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기업의 영세 상인들이나 그 영세 기업들한테 그 제대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되어서 이 고용 부분이 그 고용 이 저부가 가치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의 고용 부분이 외부로 이제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탈락하고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만 해줄 수 있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 그 임금 구조 자체가요. 이 기본급 이외에 그 여러 가지 상여금들이 그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포함이 될 경우에 그 실제로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7,530원을 초과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 구조 자체를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착륙할 겸 이게 좀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최저임금의 핵심적인 그 정책의 대상은요 저소득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그 소득 수준들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려주는 그런 정책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연공서열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존에 그 상당히 높았던 부분, 네. 그러니까 기본급은 낮지만은 상여금 이런 부분이 높아서 마치 최저임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고임금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손질을 해서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옛날식 방식으로요. 네. 그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 부담을 누가 또 짊어져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네. 우선 원칙은 이거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네. 그 올라가는 이 부담을 전부를 지게 하는 방식은 맞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럼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우리 임규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정부가 져야 되죠. 여러 가지 네. 방식을 통해서 네.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경영난은 네. 상당 부분은 지금 대기업의 책임이고요. 또 프랜차이즈 네. 가맹업주들의 책임이고요. 네. 또 한편은 높은 임대료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대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조금 높은 임금 네. 부담을 조금 감당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한국 네.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최저임금의 상승을 일어난 소득 증가가 네. 지역 그 영세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세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부분이 늘어나지만은 그 부담은 프랜차이즈 대기업, 또 일반 대기업, 그리고 건물주한테 네. 뭐라고요? 비용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그 일자리 안정자금 뭐 3조 원, 또 사회보험료 지원 1조 원,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런 방안도 좀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영세업자 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 저희 아파트에서도 네. 그 경비 아저씨들 네. 인원을 축소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파트가 뭐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관리비 그 부담을 줄이려 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국 사회의 양극화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죠.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그 IMF 위기 이후에 어떤 균형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가 하면 저임금 그리고 낮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그 낮은 수준의 균형으로 IMF 이후에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 오래 지속되면 한국 경제의 장기 그 성장, 잠재력까지도 침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걸 높은 수준의 균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높은 수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임금 그리고 높은 네. 생산성인데요. 특히 지역에서 옛날 같은 그 낮은 그 균형으로의 회귀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욕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 경제는 새로운 노말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네. 노말로의 빠른 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고통이 있고요. 또 비용 분담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한국 사회가 가야 되고 또 지역 사회도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지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이 고통 혹은 또 비용의 분담을 전 사회가 적정하게 나눠 가지는 아마 이 구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순전히 낮은 임금의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방식이거나 오히려 뭐 임금을 또 조정을 해서 옛날 같은 낮은 임금의 수준으로 지금 다시 돌리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라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 같고요.